아까 우리 정 변호사님께서 잠깐 지적해 주셨지만 참 황당한 대목이 오늘 새롭게 등장하는데 울산경찰 얘기입니다. 울산경찰이 정 변호사님 말씀대로 하면 코치까지 해줬다는 거예요. 죄명만 바꿔서 고발을 종용했다. 이번엔 다르다라고 얘기했다는 겁니다. 이게 사실이라면 울산경찰도 뭔가에 개입했다라는 비판에서 자유롭지 못할 것 같습니다. 함께 보시죠. 이 부분인데요. 무혐의 사건의 죄명을 바꿔서 경찰이 고발을 하도록 종용을 했다. 2017년 12월 28일 울산경찰청은 청와대에서 이제 하명을 받습니다. 비유하자면. 그리고 일주일 뒤 2018년 1월 5일 김기현 측근 무혐의 사건에 죄명만 바꿔서 형사고발을 종용한 정황. 경찰이 직접 고발할 수 없으니까 고발자에게 고발 좀 하시라라고 종용을 했다는 거예요. 그 과정을 한번 살펴보시죠. 경찰이 고발을 종용한다는 것은 저도 사건 기자하면서 경찰 출입 꽤 해봤지만 처음 들어요. 고발 종용 어떻게 이루어졌나? 2018년 1월 5일 울산경찰청이 김기현 동생 관련 30억 용역 계약 사건의 고발인 이미 무혐의가 결론 났던 사건에 건설업자 김모 씨를 부릅니다. 자, 이 고발한 사람이 어떻게 그걸 또 고발해요? 그때도 무혐의 받았는데 라고 주저했다라고 알려지고 있어요. 그러자 경찰 간부까지 나서서 이번엔 달라요. 죄명을 변호사법 위반으로 바꿔서 고발장 좀 접수해달라 라고 종용을 했다. 김 씨에게 급기야 상세히 혐의까지 불러주면서 셀프 고발장까지 만들어서 수사에 착수했다, 경찰이. 그러니까 이 내용이 사실이라면 경찰이 수사를 하기 위해서 굉장히 안달이 났다. 고발장까지 경찰 스스로 사실은 만든 셈이 돼버리는 겁니다. 당시 수사팀 관계자. 해당 사건을 황운하 청장이 직접 챙기니 신경 쓰였던 건 사실이다. 정 변호사님 아까 잠깐 말씀해 주셨지만 이래도 됩니까, 경찰이? 일단은 그때 그 김 전 시장 관련해가지고 혐의가 3개가 있었어요.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비서실장 레미콘 납품 관련된 의혹이 있었고, 그 다음에 이제 국회의원 쪼개기 후원, 그 다음에 3번째가 저거거든요. 예. 만약에 저렇게 고발이 됐는데 검찰에서 기소를 갖다가 했다, 유죄가 나왔다, 그러면 또 이야기가 달라졌을 거예요. 이런 이야기가 나오지도 않았을 수도 그렇겠죠. 하지만은 검찰에서 불기소 결정을 갖다가 하면서 이제 불기소 결정 받아보면 1페이지, 2페이지가 대부분이거든요. 예. 그런데 이때는 뭐 90페이지 가까운 그런 결정문까지 했다라고 하는 걸 보면 검찰에서도 굉장히 이상하게 생각을 갖다가 한 것이다. 이렇게 볼 수밖에 없고요. 그 다음에 지금 사실은 검찰은 굉장히 쉬운 수사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요. 왜냐하면 지금 파티가 당사자가 2군데가 있거든요. 하나는 송철호 캠프, 다시 말해서 송병기 부시장, 그 다음 또 하나는 청와대. 이런데 송병기 부시장은 제가 봤을 때는 거의 만세 불렀어요. 항복을 갖다가 했어요. 청와대에서도 박형철 비서관이 뭐라고 이야기를 했냐면요. 그 백원우 비서관 이야기와는 틀리게 지방선거를 전후해서 현직 선출직 공직자와 관련된 비리 첩보가 이러한 경로로 전달된 것은 김 전 시장이 유일하다. 그래서 내가 똑똑히 기억한다. 이미 청와대 내에서도 이야기가 틀려지거든요. 예. 이런 상황에서 검찰이 너무너무 쉽게 수사를 갖다가 할 거고, 그다음에 그 결과가 어떻게 나올지는 사실은 예상이 좀 됩니다. 예. 김병민 박사님도 그러고 저도 그러고 평소에 경찰서 갈 일이 없습니다만 네. 딱 한 번 제가 취재 때문에 살짝 노란불을 바뀔 때 한번 그냥 지나가서 벌칙금 내러 한번 경찰서 가봤습니다만 딱 한 번 가봤어요. 그래도 좀 무섭더라고요. 네. 그런데 그 경찰이 고발을 안 하겠다는 사람을 불러서 무혐의한 사건에 일로 와봐. 김 박사 일로 와봐. 이거 죄명만 이렇게 바꾸고 자, 이번 건 달라. 그래서 고발장 좀 접수를 해줘. 접수만 하면 우리가 이번에 좀 잘. 네, 네. 야, 황운하 청장이 신경 쓰는 거야. 좀 이랬다는 거 아니에요? 여기에 한두 가지 사건이 얽혀 있는 게 아니라 기존에 있었던 수사팀 전면 교체. 예. 그리고 청와대에서 하명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 첩보 문건이 이첩되고. 예. 그리고 나서 자연스럽게 고발인 불러다가 지난번에는 이게 불기소 결정되고 무혐의 됐지만 이번에는 다를 거니까 죄명 바꿔서 변호사법 위반으로 상세하게 어떻게 고발하면 좋을지까지 경찰이 안 내줬다. 그리고 그렇게 접수된 고발장을 바탕으로 울산지방경찰청에서 수사가 쭉 들어가는데 여기에 대해서 상대 정당, 야당의 현지 단체장의 집무실 등에 대한 여러 군데를 전방위 압수수색, 선거에 영향을 미쳐서 야당 정치는 떨어지고 대통령과 호용호자는 가장 가까운 송철호 시장이 당선된다. 이 그림을 이렇게 보게 되면
이거는 그냥 전체 관람가 영화를 만들어도 저희 아이들, 초등학교 들어가지 않은 아이들도 아, 이거 누가 나쁜 사람이고 누가 좋은 사람이야 물어보면 알 수 있을 것 같다는 딱 집을 수 생각이 있다? 저는 그런 생각이 드는데요. 그러니까 우연히 계속해서 겹치게 되면 필연이라는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이건 어느 한두 가지를 우연이라고 보기에는 서영치 않은 부분들이 계속 돌아가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황운하 지금 현재 대전 지방청장 같은 경우는 출판 기념회를 열면서 고래고기는 누가 돌려줬을까? 검찰이 참 나쁘네 등에 대한 얘기를 하면서 프레임 전환을 시도하는 게 아닌가 싶은데 오늘자 기사에 한국일보가 명확하게 나오잖아요. 예. 당시 수사팀 관계자는 황운하 당시 울산 지방경찰청장이 김 전 시장 관련 사건을 직접 챙기면서 생긴 일이라고 설명하고 있다. 당시 수사팀에 대한 전화통화에 대한 인터뷰까지 써갖고서 오늘 보도가 되고 있는 겁니다. 그럼 여기에 대한 구체적인 반박에 대해서 황운하 현 청장이 얘기를 하고 있는 상황이나 청와대가 명백하게 반박을 해줘야 되는데 이런 얘기들에 대한 팩트체크는 온데간데 없이 자꾸 검찰 조직에 관한 문제로만 흘러가게 되니까 국민들이 정말 궁금해하는 경찰 조직은 민중의 지팡이로서 우리 국민들을 보호하기 위한 그런 권력을 써야 되는데 혹시 청와대에 살아있는 권력과 결탁해서 정치 경찰이 된 거 아니야? 라고 하는 의구심에는 단 1의 해명도 못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 예. 해명을 지금부터 청와대와 황운하 청장이 좀 적극적으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울산 경찰 도대체 무슨 일을 했던 건지 지금 하나하나 퍼즐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이 전체 퍼즐의 조각이 다 맞춰질 때 아마 우리 국민들께서 판단해 주시리라 믿습니다.